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어제 특별한 손님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부총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고요. 10조 원 규모의 계약 체결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10조 원의 보따리를 푼 무함마드 왕세자는 지금 이 시기에 왜 우리나라의 협력이 필요했을까요? 중동 지역 전문가인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수환 교수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주 그 기초적인 질문부터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왕세자의 이름을 이렇게 보면요. 모하메드 네. 빈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이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아랍 이름이 원래 길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랍 이름의 구조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아랍 이름은 원래 본인 이름이 먼저 나오고요. 모하메드. 그 뒤에 예. 모함마드가 예. 보통 이제 모하메드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아랍어로는 모함마드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모함마드가 본인 이름이고 그 다음에 빈이라는 것이 아랍어로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빈 살만 하면 지금 살만 국왕이잖아요. 네네. 사우디 국왕이 살만의 아들. 그럼 교수님 그다음에 빈이란 뜻이 빈이 아들을 말하는 겁니까? 네, 빈. 아랍어로 아들의 의미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빈 살만 하면 살만의 아들인 무함마드. 아, 그 다음에 예. 오는 것이 이제 빈 압둘 아지즈 하면 압둘 아지즈의 아들. 즉 아하. 할아버지죠. 네, 무함마드의 네, 네. 할아버지 이름이죠. 그래서 압둘 아지즈의 아들인 살만의 아들인 무함마드라고 하고요. 맨 마지막에 알 사우드는 가문 이름입니다. 그래서 가문. 알 사우드가의 압둘라지즈 그리고 압둘라지즈의 아들인 살만의 아들인 무함마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교수님 예를 들어서 오사마 빈 라덴 하면 라덴의 아들 오사마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하. 이제 좀 감이 잡힙니다. 아, 그렇게 네. 되는군요. 이 빈이라는 것이 아들. 그러면 이 전체 이름을 보면은 이 사람의 가계를 그냥 한눈에 알 수가 있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의 이름을 보면 맨 마지막 예를 들어서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라지즈 알 사우드. 아, 이 사람이 알 사우드가구나 하면 대충 이 사람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는 대부분 다 알아요. 아, 그래요. 그럼 네. 가문의 역사가 아주 굉장히 깊은 그러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 이름이 무척 길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보통은 이렇게 원래 정식 이름은 이렇게 긴데요. 보통은 본인 이름과 아버지 이름, 그 다음에 가문 이름 이렇게 줄여서 요즘은 많이 부릅니다. 아, 그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네. 직계에서 바로 위에 있는 또 뭐 조금 더 그렇죠. 간다면 할아버지 정도. 네네. 자, 그런데 왕세자에게 이런 그 수식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수르보다도 부자다. 저는 만수르보다 부자인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사람보다 부자라는 건 얼마나 돈이 많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아랍에 부호하면 만수르를 떠올리는데요. 네네. 사실 빈살만 왕세자가 만수르보다 훨씬 큰 손입니다. 우선 빈살만 왕세자는요. 글로벌 석유 제국으로 불리는 그 사우디의 석유 회사 네네. 아람코를 이끌고 있는 실세입니다. 아, 아시다시피 그렇습니까? 아람코는요. 네네. 작년에 2018년 한 해 영업이익만 285조 원, 순이익만 126조 원을 기록한 회사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는 상장사 세계 1위는 애플하고 삼성전자 영업이익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액수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이 빈살만 왕세자가 어느 정도 부자인지 보여주는 다른 단적인 예가 있는데요. 네네. 2017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5,430억 원에 낙찰된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 살바도르 문디라는 그 예수 초상화로 유명한 예. 이 작품의 낙찰자가 빈살만 왕세자로 알려져 있고요. 네네. 그리고 2015년에 그 부동산 거래 역사상 가장 비싼 금액인 3,600억 원에 매각된 17세기 프랑스 건축 양식을 대표하는 샤또 루이 14저택의 소유자가 네네. 에잇 인베스트먼트 컴퍼니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기업이 빈살만 왕세자 개인 소유의 사우디 투자회사입니다. 예. 저는 뭐 이렇게 그 세계의 그 부호들 얘기 들어보면 제프 베조스라든가 또는 그 조금 전에 언급한 만수르 같은 경우에는 맨체스터 시티 구단주이기도 하고 엄청난 재력가로 알려지는데 이 사람보다도 훨씬 더 돈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자로서의 어떤 위상 그런 걸 봤을 때 꼭 돈이 많다는 것은 그 사람이 존경을 받는 거하고 비례하지는 않으니까요. 사우디 국민들 사이에서 어떻게 신망받는 지도자입니까? 개혁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이 빈살만 왕세자는.
사실은 지금 나이가 35이거든요. 네네. 젊은 데다가 상당히 개혁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이 빈살만 왕세자가 특히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아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신문 언론이나 신문지상에 많이 보도된 것처럼 기존에 가장 보수적인 사우디에서 금지해오고 있던 것들을 많이 허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요. 예를 들면 작년에 사우디 여성 운전을 허용했고요. 예. 네, 그리고 축구장 입장을 허용했고 여성들에게. 네네. 그리고 영화관 출입, 그리고 외국 가수 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허용하기도 했고 자동차 경주 등을 승인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모든 변화가 빈살만 왕세자가 주도한 획기적인 사회적인 변화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사우디라는 국가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엄숙하고 보수적인 종교적 율법에 기초해서 금지해오던 이런 대중문화를 이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대중문화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층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거죠. 그렇다면 특히 젊은 층에 인기 있는 거죠. 젊은 층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는 또 이면에는 기존에 있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반발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에게는 굉장히 인기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개혁적인 성향이 보수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의 종교 지도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워낙 이 빈살만 왕세자가 개혁적인 데다가 굉장히 리더십이 강해요. 그런데다 밀어붙이는 적극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항상 중동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게 저렇게 개혁적으로 드라이브를 걸면 종교 지도자들이 반발이 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움직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여태까지 그것을 잘 핸들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젊은 층의 인기도 있지만 사우디 국민들의 전반적인 신망을 받고 있는 지도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근데 교수님, 개혁적인 이미지하고는 또 아주 굉장히 다른 약간 반민주적인 그런 이미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지난번 사우디 언론인 살해 사건으로 이 왕세자가 지금 연관이 돼 있다는 얘기가 아주 파다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난해 9월에 터키 이스탄불 사우디 영사관에서 실종된 사우디 언론인이죠. 미국의 망명가서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기도 했던 자말 카스쿠지. 네네. 이 사람이 살해됐는데요. 살해됐다고 추정되는데 예. 살해 배후에 빈살만 왕세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서 곤혹을 치르고 있어요. 그리고 네네. 한때는 국제사에서 고립되는 듯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사우디아라비아 미래투자 이니셔티브라는 행사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행사에 정말 국제급 거물들이 정계 그리고 경제계의 인사들이 참석하겠다고 했는데 이 카시코지 살해 사건, 카시코지 실종 사건 발생 이후에 네네. 대부분의 많은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을 취소했는데 예를 들어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도 네네. 그리고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도 이 행사에 참여를 취소했었어요. 아하. 하지만 빈살만 왕세자가 막강한 경제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해서 국제 무대에서 활동 범위를 다시 넓혀가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자, 네. 지금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개혁적인 성향의 인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개혁 프로젝트 비전 2030 이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2030은 무슨 뜻인가요, 그럼? 비전 2030은 2030년까지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겠다. 개혁적인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라는 의미인데요. 네네. 이 개혁적인 성향의 지도자 빈살만 왕세자가 실권을 잡은 다음에 사우디 경제의 체질을 받기 위해서 경제 다각화 개혁 프로젝트인 비전 203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 비전 2030 내용의 개혁 프로젝트의 핵심은요. 이 비석유 부분 국가 수입을 2020년까지 3배로 늘리고요. 네네. 2030년까지 국내 총 생산 GDP 가운데 민간 부분을 65%로 끌어올리는 등 2030년까지 석유 의존도를 축소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의 국가 발전 프로젝트입니다. 아하. 그리고 또한 사우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자. 그리고 수도 리야드를 세계 100대 도시로 육성하자라는 개혁이 포함되고 있죠. 예, 요 시점에서 지금 석유 의존도에서 탈피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번에 방한을 했을 때 석유 의존도에서 대안으로 나올 수 있는 이제 원전 분야. 근데 지금 이번에 네. 원전 분야 협력은 구체적으로 다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양국이 공동 발표문을 통해서 사우디 최초의 상용 원전 사업 입찰에 대한민국이 계속 참여하는 것을 환영했다. 네네. 환영한다라는
그 원론적 견해만 표했습니다. 네. 근데 현재 사우디가 그 비전 2030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향후 20년 동안 원자력 발전소 16기를 건설할 계획이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특히 이제 2030년까지 제타부 쪽에 건설 중인 신도시가 있어요. 예. 킹 압둘라 경제도시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1400메가와트급 그 원전 2기를 건설할 예정인데요. 여기 우리 한국도 참여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 중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한국이 아무래도 그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터이니까 한국 전력을 중심으로 미국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금 공동 수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거든요. 예. 그런데 당초 상반기에 후보 압축 등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우디하고 미국 간의 핵물질 이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예. 일정 자체가 내년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번 방안을 통해서 뭔가 좀 소통의 물꼬가 예전보다는 좀 확실하게 트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있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아, 그렇죠. 확실히 이번에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했다는 것은요. 네네. 여러 의미가 큽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카시쿠지 암살 사건으로 인해서 국제적인 어떤 고립에 있어서 그걸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행보 중에 예. 우리나라를 턱한 것은 그 중에 하나라도 보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비전 2030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국을 적극적인 전력적인 협력 파트너로 삼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요? 네, 맞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류, 네네. K-팝, 드라마, 영화, 아이돌 이런 한국의 그 한류 스타들이 굉장히 젊은 층으로부터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네네. 우리가 이제 참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저 같은 외국 여성도 가면 히잡이거나 네네. 바바야라는 거를 입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신체를 가리게 되죠. 그런데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눈만 내놓고 또 그 가리는 니캅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네네. 이렇게 신실한 무슬림인 여성들도 한류 아이돌들의 아하. 우리나라 아이돌들의 음악에 맞춰서 예. 춤을 추고 노래를 한국말로 외우고 한국어를 배우는 등 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사우디 내에서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고 네네.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참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외대 김수환 교수였습니다.